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3일 선거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신문조서 1차 변론 신문조서를 다 전문을 몇 시간이 걸리든 다 낭독해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사건의 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2013년 9월 11일날 발간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퇴진이 처음으로 나왔던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정의구현 사재단 미사 때 박창신 신부님이 이렇게 들고 가서 입장을 하시고 이 백서에 대해서 강론 때 상세하게 소개를 한 사건 이후 법무장관 황교안이 가처분 판매 금지 등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자 2명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직원 간부 8명이 고소가 들어왔었고요. 그게 얼마 전에 방배동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검찰이 지금 다시 불러서 또 신문을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수요일날 잡혀 있고요. 3월 7일날은 이 부정선거 백서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의 재판이 속행될 예정입니다. 강영주 재판장은 1심 사건에서 증거도 없이 이 부정선거 백서 책을 판매 금지 등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시 법원장 그리고 인천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이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재판 도중에 그렇게 가셨습니다. 이걸 전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몇 시간이 걸리든지 46페이지인데요. 전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문조서 사건 2014 카합 70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재판이고요. 기일은 2014년 2월 3일 16시에 있었던 재판입니다. 재판장 판사는 강형주, 판사 이봉민, 판사 이하윤입니다. 재판장, 지금부터 2014 카합 70호 가처분 이의 사건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채무자들은 필요한 경우에 2014년도 1월 23일자 인터넷 개통 신청서에 기재된 카페 등 인터넷을 연결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을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연결하실 필요 없습니까? 채무자 이 김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진행 절차가요? 재판장, 먼저 채무자들 2014년도 1월 14일자 이의 신청서, 2014년 1월 29일자 신청 취지 변경 신청서, 2014년 2월 3일자 준비서면 1, 2, 3 중 중요한 사실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서 진술하시고 소명자료의 취지도 진술하십시오. 채무자 이 김필원, 우선 이의 신청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의 신청서입니다. 재판장, 김필원 씨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채무자 이 김필원, 원결정은 다 아시는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결정문을 전부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에서 가처분 결정의 취소와 집행정지는 구분되는 신청을 안 하는 명령에 대해서 일단은 신청 취지 변경을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신청 취지, 다시 말하면 저희 신청제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 결정 취소하고 집행 정지를 한다는 재판을 구했는데, 집행 정지 부분을 빼고 결정 취소만 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 부적법 존재의 부당한 판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지금 저희는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국가를 대표로 해서 당사자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 법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적법하게 당선되지 아니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아니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역시 적법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은 적법해야 되는데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의하면 적법하지 않은 가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맞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부당,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신청 사건에 있어서 과연 채권자로서 아니 될 뿐만 아니고 또 재판 과정에서 충분하게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쟁점 정리도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가처분 결정한 사건이 심리도 미진했고 성명의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방금 재판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로 성명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각시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 재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책임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재판은 몇 마디 하고 전혀 증거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시면 결정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심리도 안 했고 성명 그것도 안 했고 증거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재판의 결과로서 결정이다. 따라서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채권자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 백서는 법무부 장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책 표지에 보더라도 뚜렷이 명시적으로 부정선거 백서하고 거기에 주범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 또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이 맨 아래에 있고 새누리당 김무성 당시 선대총괄본부장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 중에 누군가가 당사자가 됐는데 왜 법무부 장관이 여기 당사자로 개입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무부 장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적법하지 않는 대통령과 합세해서 불법으로 백서를 검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이 재판도 편파적인 재판이라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가처분 사건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단순히 백서가 아니고 이미 소를 제기한 11월 달보다 훨씬 1년 전 초에 2010년 초에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선거 무효소송의 청구 취지를 입증하는 청구 원인의 증거자료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 무효소송은 법률적으로 18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있는 어떠한 재판의 소송 사건과도 우선해서 처리,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 무효소송뿐만 아니고 저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도 그 1년 전에 다시 말하면 2011년 5월 10일 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법원에서 선거쟁송에 대한 재판을 단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도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재판은 안 열렸습니다. 전혀. 또 대통령 선거도 실은 전혀 안 열리는 것만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9월 26일 날 변론기일을 한번 정하고 또 연기해버렸습니다. 아예 재판 자체를 안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고 간주하느냐 하면 왜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 있는 사법부 대법관님들께서 왜 재판하지 않느냐,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 자료와 사실과 그리고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그 이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자기 선배 동료 대법관인 김능환 대법관이고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현직에 있는 대법관이다. 이인복 대법관입니다. 서로 이해 당사자이자 공동권리자이자 공동의무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해서 헌법 114조에 규정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되고 또 재판도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문제의 부정선거의 핵심은 공직선거법을 바로 위반한 것이고 그 내용이 너무나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 쓰고 있는 개표의 전자개표기가 바로 공직선거법 278조 3항에 의해서 개표3을 하게 되어 있고 6항에 의해서 그 철저한 법률적 준비와 절차를 거쳐 사용하게 되어 있고 부칙 5조에도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부칙 5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전자개표기는 아직까지는 더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라. 다시 하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나서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이것을 기계장치라고 유지담 대법관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할 때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다 알고 기초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심지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어린 학생들도 다 아는데 이것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을 했고 과거 2003 수 26 판결에서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178조 및 그에 위임한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에 의해서 기계장치임으로 하고 허위로 기재하며 허위 판결문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방청석에 스마트폰 꺼내놓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에서 녹음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녹음앱이 켜져 있다면 끄십시오. 채무자 이 김필원.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재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 대통령 선거까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에 있는 1부, 2부, 3부, 특별 3부 대법관 전원이 전부 다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해서 180일을 넘겨 초과해서 직무유기하고 직권 남용하고 있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여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이것을 단지 국민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국민이 이 사실을 아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일반적 우리 재판부 재판장님께서도 이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부정선거이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개표도 안 했고 전산 조작에 의한 증거도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저희는 책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부정선거라고 밝혔고 또 그 이유는 이미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부정선거를 하지 마세요. 전자개표기는 불법 장비이고 공직선거법 부칙 5조 및 278조에 의해서 사용하시면 바로 부정선거가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왜냐하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장비를 사용한 그 선거는 그 자체가 부정선거이고 투표를 어떻게 하든 내용에 관계없이 법률적으로 무효이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행정 처리를 했을 때 절대 무효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나 모든 서류에 다 밝혀놨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미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은 실질적으로 재판만 안 했을 뿐 실은 저희 원고 소송인단이 승소한 것과 같다. 그래서 대법원 재판부에 이것 별첨 증거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만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사건 원고 승소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1년 전에 한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 신청도 다 인정해야 된다. 사실상 서류상으로 안 했을 뿐이다. 이미 승소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 결정 신청도 같이 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부정선거백서에 대해서 뒤늦게 법무장관과 합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수조치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또 그 재판을 여기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번 재판부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볼 것 같으면 법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은 국가의 정책 결정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명백히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지금 지적하고 객관적인 증거 사실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으며 하등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헌법 1조 2항에 의해서 당당하게 국가공무원의 잘못행위에 대해서 권력을 위임한 입장에서 말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고발하고 때로는 국가의 정당한 권력에 의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판단의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재판부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호했던 그 관계 공직자들이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부정선거의 어떠한 위법행위가 단순히 어떠한 소위 말하면 허용할 수 있는 어떠한 참작이 되는 점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이러한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저희 채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과거 3.15 부정선거보다 더 악질적이고 더 교묘하고 더 기술적이고 국민은 모르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의 엄청난 예산과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과거 3.15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모든 국민이 인지할 수 있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선거와는 달리 전혀 모르게 감쪽같이 컴퓨터로 순식간에 해버린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한 것은 엄청난 과오요, 실수요,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저히 일탈했다는 표현이라는 점은 너무나 정반대의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판단으로 가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선거 개표에 사용된 개표기는 공직선거에 위임한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전자개표를 통한 개표 절차 이외에 위반에 의한 확인 검열 절차를 거친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문에는 이 소명된다고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이 채권자나 채무자와 비교해서 어떤 쟁점사항이 정리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사소송법 208조 2항에 말했듯이 이러한 결정의 판단 이유를 실시할 수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납득이 갈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저희 백서에는 엄청난 객관적 증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결정문 자체는 허위 결정이고 재판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의신청서 내는 부분을 쭉 했었고요.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가서 저희는 실은 우리 재판부에서 그 법대로 개표 절차를 한 것으로 보는데 실은 저희들 개표 부정에 대해서 이 책에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표 부정, 또 국가기관의 총체적 국정원과 새누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합세해서
부정선거한 내용에 대해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표 부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의신청서에 대해서 채권자 측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표 부정이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답변서에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는 투표용지에는 1년 번호를 인쇄해야 한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들은 투표용지에 인쇄했다. 그리고 투표할 때 유권자가 투표하러 올 때 그 절지선을 딱 잘라서 그 부분을 보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1년 번호를 인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백서에서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투표하는 용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표장에 가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찢어진 1년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게 투표용지입니다. 1년 번호를 찢어버리면 1년 번호가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가서 기표도장을 찍고 투표하면 그렇습니다. 투표할 때에는 투표용지에 1년 번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채권자님, 투표할 때 투표용지에 1년 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절치선에 1년 번호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별도로 보관하는 용도가 뭡니까? 왜 별도로 보관합니까?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별도로 보관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1년 번호 보관해서 뭐합니까? 다시 말하면 독일에서는 그 책에도 명시했습니다. 1년 번호가 3개입니다. 본인용, 다시 말하면 투표용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조할 때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용, 본인이 가지고 갔을 때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을 때에는 1년 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 심각성이 있다, 그러면 투표용지에 있는 거하고 그 자체 보관용하고 전부 확인하고 또 3자가 와서 그 3개를 맞추어서 이것이 유권자가 투표한 용지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투표용지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면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바꿔치기를 할 수 없다. 저는 투표용지가 있든 없든 바꿔치기도 할 수 있고 철통같이 경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투표용지를 정부에 있는 많은 인쇄소에서 분산해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고 투표함도 만들어서 똑같이 투표함 비율대로 투표함을 미리 만들어뒀다가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치기 할 경우에는 그 투표용지가 국민의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 아니면 바꿔치기해서 아닌데 봐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인지 경비가 철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바꿔치기 할 수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또 설사 투표용지가 쪽지로 보관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투표함에 있는 것 별도로 분리해서 했을 때 대조시키면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진짜인지 아닌지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고 그렇게 물샐 틈 없이 칩을 만들고 설치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백하게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했을 때 그 표가 유실되지 않고 투표권 행사가 제대로 선거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명색이 헌법 제114조에서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데 불법해놓고 또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의해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 아주 국민이 믿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국민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믿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이것은 말이 안 통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소위 말하면 김능환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이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리고 비밀보장이 안 된다. 왜 비밀보장이 안 됩니까? 로또도 다 비밀보장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167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투표의 비밀 보장 항목이 딱 조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 비밀 보장이 안 돼 있느냐, 본인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해놓고 투표하고 난 투표지를 자기가 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 보일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비밀 보장이 노출시키지 않을 때에는 절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이 비밀 보장에 대한 것이 다 되어 있는데도 지금 답변해 보면 답변을 위한 답변이에요. 거기 재판부하고 어쩌면 재판부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표 부정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는 이번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가 3070 몇만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가 적법한 표가 아니기 때문에 3071표가 전부 무효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률적으로 무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결정한 사실 자체가 가처분 결정한다, 금지 결정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반론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 재판부가 진실을 왜곡해서 허위사유로 만들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안 되시지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USB를 법정 컴퓨터에 연결하여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여기는 3번은 가로 열고 이의신청서 13쪽 가로 닫고, 재판부에서 309조 1항에 의해서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했을 때 결론에 가서 그 규정을 보시면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집행 정지 신청이 아니고 취소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실은 2002년도에 사용할 때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전자개표기를 해서 신속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자랑을 했고 저희들 증거, 소위 말하면 의료증 전부 다 방송에 나온 것을 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재판하니까 갑자기 2003년, 4년도에 가서 전자투표기라고 이름을 쏙 들어가고 전자개표기라고 바꿨을 뿐입니다. 이름이 바뀌든 안 바뀌든 다시 말하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이면 여기서 말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및 278조 3항, 278조는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 두 가지를 다 겸용으로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데 거기 3항에는 개표 사무원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전자개표기는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4항에는 선거인 모두에게 다 알리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30초만 쉬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가감없이 계속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법조항을 보여드릴게요.
278조 3항에는 개표 사무관리에 여기 보시면 전산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할 때에는 개표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된다. 개표 사무관리에도 278조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항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를 홍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전자개표를 하는데 전산화는 되어 있는데 국민이 선거인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고 대학교 교수도 그렇고 제 아들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전혀 몰라요. 심지어 지금 이 재판부에서 있는 재판장님이나 판사님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 전자개표 사무관리에 대한 것을 저희들보다 훨씬 모르시